삼립 SPC 삼립 2024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4%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0.3%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4.3 회전으로 나름대로 괜찮은 수준입니다. PBR 0.95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계냐 분할이냐 SPC의 미래시계 카운트다운. 김아름 기자가 비즈와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허진주 사장이 형인 모양인데 해외 베이커리 시장 공략, 허위수 부사장은 던킨 쉐이크색 진두지, 승계 구도는 아직 불투명하고 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는 게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3세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허영인 씨가 이 불법 뭐로 해서 감옥에 들어간 불명예가 지금 있죠. 해외는 장납, 신사업은 차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근데 허진수 사장이 체코 순방길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해서 파리바게뜨의 동유럽 진출 방안을 모색한다. 이것이 이제 좀 눈에 띄네요. 허 사장이 글로벌 사업을 맡기 전인 2013년 4개국에 중국,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에 벌써 170여 개 매장이 있던 파리바게뜨는 허 사장이 글로벌 사업을 담당한 이후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 11개국에 600여 개의 매장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파리바게뜨가 상당히 많이 나가 있네요. 차남인 허이수 SPC그룹 부사장은 베이커리를 제외한 신사업에 눈을 띄는 활약을 보였다. 베스킨라빈스와 던킨을 운영하는 BR 코리아 국내 버거 시장에 프리미엄 열풍을 불어온 쉐이크쉑 외식 사업을 주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거기다가 ICT 부분을 담당하는 데도 맡고 있다. 전산 이런 소프트웨어 관계에도 두 형제가 막강하네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승계가 될 거냐. 근데 이제 SPC가 원래 창업주 허창성 명예회장이 장남한테 큰 회사인 삼립식품을 줬었고 허영인 회장한테는 고급 케이크를 생산하던 샤니를 줬었는데 이게 파리바게뜨가 히트하면서 동생이 형님 회사 삼립을 먹었죠. 아마 장남인 허영 누군에게는 일선에서 물러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3세 경영 때 어떻게 될 거냐, 분할할 거냐, 어떨 거냐. 규모가 커지면은 분할하는 것도 바람직한 거로 봅니다. 안 될 때 합병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8천억 원대로서 3.4% 감소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조금 더 감소를 시켰어요. 이거 잘하는 겁니다. 매출 원가가 4% 내려갔으니까 매출 총이익률은 0.5% 올랐고 판매관리비를 1.2% 줄여가지고 영업 원가 회계 영업이익은 352억 원으로 1.7%가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영업이익률은 0.1% 상승했고요. 원가 생산성은 거의 똑같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5,014억 원으로 6.4%가 내려갔어요. 매출 감소율하고의 갭 마이너스 3%. 여기에서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루풋율 2%, 마진율이 2%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운영경비는 2.4%, 수루풋율은 2%인데 운영경비가 더 올라갔으니까 생산성은 1.13으로
0.00으로 표시됐지만은 내려간 거죠. 슬롯 영업이익은 354억 원으로 0.3% 감소했고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억 8,200만 원이 이익이 더 났는데 이것은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재고 회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그 원가 회계 영업이익과의 차이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 제품, 제공품,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5억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재고자산은 123억 원이나 줄였네요. 장사가 좀 안 될 때 이렇게 줄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원재료도 크게 줄였네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플러스면은 재고가 감소했다는 얘기고요. 원재료 사용액이면은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사용액으로 표시되면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별도로 상품 취급량이 많아서 그런지 상품 매출 원가,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은 출고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용액이 되겠죠. 요 경우에는 재고자산 변동에 그 상품이 안 들어갑니다. 원재료 사용액은 17%가 줄었지만은 상품 매출 원가는 2.1%가 증가했네요. 최종적으로 그 MC 매출 원가 재료비는 6.3%가 감소했습니다. 2,662억 원의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 1,554억 원을 뺀 1,100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가공 비율은 총 제조 비용의 18%밖에 되질 않습니다만 전년도보다 2.1% 상승했고 재료 비율은 2.1%가 내려갔어요.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1단계 재고자산 명세가 있고 증감 내용을 파악을 했고 비성분의 WCAI 재고자산의 변동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5억 천이 차이가 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품 매출원가로 표현을 하면은 상품의 증감액에 재고자산 이 WCI에 안 들어갑니다. 그거를 빼면은 일치를 합니다. 정확하다는 얘기죠. PQ 총 제조 비용도 P는 그 스루풋 관점에서 상품도 그냥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냐? 뭐 상품과 제품을 같이 취급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편의성도 있지만은 전체를 보자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좀 요걸 찾는데 좀 헤맸는데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전체 재고가 58억 6,200만 원 현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재고는 123억 원이 줄었어요. 그러면은 재고 64억 원을 어디다가 팔아먹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되면은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도 있고 요거를 가감하면은 54억 8천만 원이나 크게 차이가 납니다. 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재고자산의 증감액만큼 그 갭이 나는 거예요. 근데 더 찾아봤죠. 이럴 리가 없는데 해가지고 이게 좀 같이 이렇게 그 데이터가 같이 좀 재고자산은 몰려 있으면 좋은데 현금 흐름표에 저기 그 따로따로 어디 좀 분산시켜 놔가지고 요걸 늦게 찾았어요. 그러니까 요 금액을 딱 하니까는 딱 맞았더라고요. 요 21.8%는 폐기 손실률인데 전체 재고의 21%, 20%, 5분의 1이 매번 그 뭐 분기마다든지 상반기에 21%, 5분의 1이 날라갔다는 얘기죠. 이 돈이 54억이 폐기됐다면 날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폐기 손실률이 제약으로 결정하자.
폐기 손실률을 줄일 수 있다면 스루풋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상식으로 인식을 할 수 있겠죠. 제약회사 중에서 바카스가 아니고 그 활명수, 제가 애용했던 애용 지금 뭐 다른 거로 지금 바꿨습니다만은 마시는 드링크 쪽이 아니고 가루 제품으로 위보호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이 동화약품이 이 폐기율이 꽤 높아요. 요거를 저는 다른 시각으로 좀 봤습니다만은 요 유통기한이 있는 빵, 이것은 안 팔리면은 버려야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안 버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폐기는 하는데 그거가 못 먹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로 고아원이나 어떤 이런 데다가 좀 빨리빨리 줘가지고 그거라도 좀 못 사는 사람들이 또 먹을 수 있게끔 이런 데 보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들은 얘기예요. 그 계통에서 일했던 사람한테. 운영 경비에서 인건비가 804억 원이 나갔습니다. 5%가 증가했어요. 직원 수는 근데 75명을 줄였네요. 그러니까 평균 임금이 5,560만 원으로 예상이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7.8% 임금 인상을 올해 해줄 것 같습니다. 노동 생산성 떨어졌고 노동 분배율은 약간 올라갔네요. 비용 중에서 지급 수수료가 크게 나가네요. 근데 이것도 6.3% 감소를 시켰습니다. 근데 아까 뉴스를 보고 전 세계에 그렇게 매장까지 내는 그런 회사가 임금 수준이 한마디로 좀 짜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 그 평균 연봉이 5천만 원이라는 거면은 뭐 괜찮은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좀 임금을 조금 더 주면은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인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임금 수준을 올려서도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치를 SPC 삼립한테 그래야 이제 하도 오랫동안 양재동 본사에 텐트 치고 노동쟁이를 해가지고 아주 이미지가 안 좋은 기업이에요. 그거를 한 1, 2년 동안 방치를 하고 너희들은 떠들어라. 뭐 우리는 그런 거 없다 그러지만은 이 노사를 좀 잘 해야지. 예, 그런 아쉬움이 있는 그런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회계 투명성은 저는 회계 투명성만 얘기하자면 투명성이 있다. 그거는 좀 칭찬해주고 싶네요. 재고 회전율이 8.1% 상승했고 스루픈율은 2%. 동일 방향의 상승이면 또한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를. 그리고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50% 데드라인에서 반이니까 옐로우전 정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표로 만드는 거에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가 순방향으로 동일하게 상승했으면 회계투명 가정을 하는데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고 판매 가격은 인상되게 된다. 요거를 입증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를 해야 된다면은 수량으로도 산출해가지고 재고 회전율이 올라갔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단순 평균입니다. 정백이라는 게 밀가루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유지류, 원맥, 계란, 양상추, 돈육 뭐 여러 가지 하니까 3.4%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은 정통 크림빵, 옛날 우리 삼립빵 크림빵이면은 아주 그냥 우리 어렸을 때는 그거 사 먹을 용돈이 없어가지고 참 부잣집 아들 사 먹는 거 좀 얻어먹기도 한 기억이 나네요. 눈에 띄네. 뭐 이런 거는 먹을 수준도 안 됐고
최근에 하이면을 먹어봤어요. 요거 괜찮습니다. 요거. 우리나라는 그 라면이 그 대세라서 우동면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이면은 우동면이다. 추억의 포장마차 우동을 기억해내는 데는 좀 부족합니다. 이 추억의 우동이라는 것은 쫄깃쫄깃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이제 포장마차에서 우동을 삶아놔서 그 한 범이라고 그럴까요? 한 살이 요거를 그 뭐죠? 그 이 대나무 그 판에 음, 얹어놨다가 손님이 오면은 뜨거운 물에 조리로 칙칙칙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간단하게 각기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냥 순수하게 거기다 파 몇 개 넣고 그 우동 국물, 멸치 국물 그거를 어디 지금 추억의 그 우동을 먹을 데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우동면을 양재동 그 지하 차도에 그 하이면 매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먹어봤는데 가성비로는 조금 좀 그렇지 않냐. 뭐 근데 결국 문을 닫았더라고요. 근데 하이면 그 정도면은 그래도 옛날 맛을 조금 좀 추억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과 같이 디플레 경제 상황이라면 당연히 판매 가격을 인하시켜야 되는데 이 올해 인하를 안 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는 판매 가격 올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걸 조건표로 만들어 가지고 입증 결과 투명성 입증이 됐습니다. 원재료 가격, 그다음에 판매 가격까지 다 추적을 한 거니까요. 그럼 뭐 저같이 끈질기게 이렇게까지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뭔가 좀 합리적인 거로 설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영업 성과라는 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연간 매출액을 예측하는데 작년도 그 매출액 대비 47.7% 이래 먹는 거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는 한국의 일반 내수 경기가 안 좋다는 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팔린 만큼 내일도 팔릴 것이다. 라는 단순 예측 수준. 그거로 봤을 때, 1억 6천 할 것 같네요. 그 운영 경비 기준으로 해서 뽑았을 때 그렇고, 이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해도 1억 6천. 요 2차 매출 재료비율을 전망하면 자동적으로 TR 목표도 정해진다. 요렇게, 뭐, 그냥 똑같이 가져왔어요. 왜냐면은 이제 하반기도 가격 그냥 그대로 간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 자관 스루픈율이 그 예측하는 어떤 그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1조 6천, 식품회사가 1조 6천, 1억 6천이 아니었구나. 잘못 얘기했네요. 이 1조 6천억을 하게 되면은 한 646억 원 남는 거. 1조까지 하는데 600억 남아가지고 되겠는지. 아까 이 폐기 액을 좀 줄일 수 있으면은 돈을 더 벌 거예요. 어, 재고 관리를, 그러니까 재고 관리가, 물류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식품에서는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 예상이 48.7회 전할 것 같은데, 52주, 제가 52주를 기준하는 것은 1년이 52주이기 때문에 일주일치만 가져가. 일주일치만. 그러면은, 그 재고자산 폐기율이 떨어질 거야. 그러면 돈을 벌 거야. 이렇게 이제 저 같으면 충고를 해줄 거예요. 아,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데요? 그거야 이제 돈 좀 내야지. 공짜 정신이 어디 있냐? 방법론 이런 거는 저가 그 물류 쪽이라면은 그런데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방송으로도 좀 팁을 드리는 하는 거죠. 어, 그게 뭐 참 실무 경험을 좀 해봐야죠. 실무 경험을 해봐야 뭐 돌아가는 걸 좀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재고를 조금 감소시켰거든요. 이 경우 스루프 퇴계가 나타나는 이 결과는
재고 회전율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정상적일 때 그렇습니다. 이익이 증가했죠. 조금 더 이익이 났죠.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액보다 높게 나오는데 재고 회전율이 52회전 정도 하면 거의 갭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재고 회전율이 52회전 정도 하는 회사는 굳이 원가 회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손쉽게 셀프 회계로 하면 그만이에요. 뭐 힘들게 왜 제조원가 해가지고 매출원가를 또 산출해서 그런 거를 만들어냈는데 이 원가 회계 만든 사람도 천재지만은 셀프 회계는 천재라기보다는 우리 옛날 고려 상인들이 했던 그 방식으로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고려 때 우리가 했던 거다. 고려 상인들이, 고려 개성 상인들이 했던 거다. 스루폿 회계라는 게. 그게 이제 미국적 표현으로는 스루폿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말씀까지 좀 드려보게 되네요. 주가는 51,200원으로 16,900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PBR은 1 이하로 떨어져 버렸네요. 0.95로. 실적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내려가는데 회계 투명성이 있는 기업은 뭐 일 정도는 유지시켜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미래 가치라고 제가 그냥 구상한 건데 이게 다 올랐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올라갈 소지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뭐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기 써 있는 거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파리 크라상이 40.66%, 허진수 씨가 16%, 이게 형이죠. 허이수 씨가 동생. 이렇게 이제 그래도 형한테 많이 줬네요, 주식을. 이거 주식 줄 때 그 증여세 뭐 이런 거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르지만 이 또 재테크에 또 그 해서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뭐 또 있겠죠. 그 변호사 등. 그러니까 자기 자금 없이도 어떻게 해가지고 주식을 취득하는, 돈이 있어봐야 그런 거를 좀 실제 해봤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해본 적이 없고, 어쨌든, 쪼개질 거냐, 아니면은 어떻게 갈 거냐, 쪼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싸우지 말고. 아니면은 허진수 씨가 회장했다가 그 다음에 둘째한테 또 회장 넘겨주고 3세, 이 4세들이 또 이제 커갈 거 아니에요. 자관 이 밑에 이제 이 가족들이 늘어나면은 또 한 자리씩 주긴 줘야 되니까 분할하는 게 맞죠. LG도 그 동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GS 하고 LS하고 뭐 이렇게 나눠지듯이 그런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리그 크라샹이 최대 주주인데 이제 허영인 씨 아버지죠. 63.3%. 요 향방을 나중에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따라서 문제가 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